그럴 거면 왜 마시겠냐 그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내과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말을 들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오은영 선생님께서 네. 알코올 중독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혹시 보셨나요? 런칭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안 될 텐데 못 하실 텐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실제로 결말이 잘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오히려 참가자들끼리 약간 네. 술 파티를 네,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좋은 술 친구들이 생길 것 같아서 같이 어우러져서 알코올 치료를 한다. 아예 알코올이란 이 세상에 없는 거다라고 그 전제가 성립이 되면 말이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술이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유대감, 연대감이 형성되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 있고 저도 술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으시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다 크고 작은 알코올 중독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라고 하면은 원인이 뭔지, 잘 걸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지.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죠. DSM-5 정신의학적인 진단 기준에 따르자면은 의존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 중에서 12개월 내내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술과 관련된 나쁜 것들은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진료를 받으실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KG라고 있습니다. 컷오프, 내가 알코올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했다. 어노이드, 내가 술을 먹는 것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을 화나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길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 오프너,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술 하시는 경우, 그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금단 증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날이 술을 더 필요로 한다. 마시는 양도 늘어나고 이게 없으면 허전하고. 근데요, 정신의학적인 진단 기준은 언제나 내가 술로 인해서든 뭘로 인해서든 하던 일을 못하게 될 정도,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뺏기고 원래 하던 것들이 자꾸 그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코올 사용장애와 관련성이 높느냐, 사실은 유전적으로 직계, 반계 가족분들까지 이 술 때문에 상당히 다른 가족분들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된 분이 있다 하면은 사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가족력이 없더라도 술이 가볍게 다뤄져서 그렇지 그 어떤 마약만큼 사실 의존성이 생기기는 굉장히 쉬운 물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누구도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알코올이라는 것이 이게 유통이 가능한 합법일 뿐이지 사실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의존성이 낮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마약류들에 비해서 그 의존성이 꿀리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폐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중독성은 웬만한 마약들 저리 가라 할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많은, 제 생각에는 절반 넘어요. 자려고 술을 종종 애용을 하신다. 이 약을 끊으려면 내가 술이라도 먹어서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험을 거의 다 해보셨어요.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을 때 너무 개운하게 잘 잤다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 이게요, 술을 드시게 되면 분명히 알코올이 가바라는 수용체를 건드리기는 해요. 약간의 어떤 나른함, 신체의 이완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수용체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고, 사실은 혈관도 확장시키고요, 심장도 두근거리게 만들고요, 이게 일부 효과를 본다면 약간은 나른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신체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렇게 잠에 도움이 될 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술 먹고 나른한 기운에 잠을 청하신 분들이 꼭 중간에 깨고 소변 마려워서 일어났다가 다시 잠 못 주무시고, 몸은 몸대로 각성이 돼서 거의 못 주무시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알코올의 역할입니다. 잘 이용하신 거예요. 잠 못 주무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수면 패턴이 잡히면 또 줄이기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술을 마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게 만들어 놓으면은 답도 없어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바보가 되고 뇌가 망가진다라는 소리, 뇌가 망가진다 좀 심한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게요,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글루타메이트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코올을 먹으면, 술을 마시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달라붙는 수용체를 알코올이 막아줌으로써 술 마셨을 때는 약간 좀 덜 흥분이 되고 약간 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들어가던 술이 안 들어가면은 결국엔 막 글루타메이트 더 분비해 이러면은 뇌신경이 뿅뿅뿅 망가집니다. 폭폭폭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술 안 마시는 기간 동안 금단 증상, 식은땀도 흘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떨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면 마실수록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뇌신경이 파괴되고 간세포까지도 망가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